자, 집중해서 한 시간 졸지 말고, 졸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옛날 얘기인데 뭐 내가 하는 말을 자장가로 지금 들리면 안 돼. 자장가로 들리면 안 돼. 내가 자장가를 하는 게 절대 아니야, 이제. 그래 안 돼. 어? 마이크 꺼졌지. 자, 목화토금 수업을 여기 선에서만 내가 다 해줄게. 여기다 얘 칠판이 좀 크면 해줄 수 있는데, 뭐. 필기체를 자꾸 쓰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필기체를 정자로 쓰면 뭐 알아들을 것 같아요. 여기서 거기서 글자가 여기 보일 것 같아. 노안이 와서 안 보일 텐데, 뭐 어차피 안 보일 건데. 몰리면 잘 들어요. 제가 이 글씨에도 보면 사람 성격이 나오죠. 이렇게 글씨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성격 다 나와요. 이렇게 막 또박또박 해갖고 이렇게 쪼만하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예? 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휘갈리는 게 아니죠. 예. 우리 이렇게 이게 붓글씨를 써갖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붓글씨 펜글씨를 썼어요. 펜으로 이렇게 글을 한문을 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붓글씨를 쓰다가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고 글씨가 자체가 멋있다고 하니까 시건방지게 이제 막 휘갈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글에 막 멋이 들어가고 막 휘갈리다 보니까 글씨 제가 앞길을 못 풀었어. 나만 알아보면 되지. 이러면서 진짜 내가 여기 쓰면 와 정말 화려하게 멋지게 글을 쓴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휘갈렸으니까. 근데 그 시건방지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글씨체가 이상을 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래도 일부러 좀 참을 쓰려고 했었는데 글을 이게 손으로 펜으로 글 쓰지가 않은 지가 이제 오래되기 시작을 했죠. 우리가 컴퓨터 쓰면서 그죠? PC 쓰면서 이제 뭐 옛날에는 뭐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하는데 요가 하면서부터 뭐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펜을 갖고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컴퓨터 그냥 주먹으로 뭐 하니까 글을 안 쓰다 보니까 이 글씨를 잘 못 쓰겠더라고. 예. 요즘 뭐 편지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예. 글씨체가 이상해지게 됐어. 예.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 음양오행육기에서 요거를 오늘 좀 확실하게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체질이 나온다고도 얘기했어요. 체질도 나오고 모든 게 나와 있어요. 이걸로다가 다 세상 만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대충. 여러분 궁금한 게 뭐예요? 체질이? 뭘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 거? 체질 알고 싶어요? 체질 알고 싶어요? 체질이 기질이야. 자기 타고난 고유 드러내는 성향 이런 것들이. 태양이 손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 공부를 하면 알게 돼 있어. 음양오행육기에 대해서 딱 여기 개념이 딱 잡히면 그냥 보이게 돼 있어. 근데 그런 개념이 없으면은 뭐 어쩌라고? 태양인데 그게 맞냐고? 어떻게 뭐 분석도 안 하고 CT로다가 MRI로 측정도 안 해보고 어떻게 태양인인지 저 사람 성향을 어떻게 알아? 태양인인지 서양인인지 어떻게 알아? 그런 생각이 잡혀 있으면은 안 된다니. 그냥 직관력이 생기면 이렇게 역학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기로 보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세상을 전일적인 우주관, 세상은 하나의 기로 돼 있다. 통천하일기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내 몸도 기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지? 거기에 역학적인 자연관, 음양오행육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잡혀 있고 그러면 직관적인 인식론이 생긴다고 했죠. 바로 보면 보이는 거야. 뭐 막 이렇게 분석하고 너저렇게 한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랬잖아. 전일적인 우주관, 역학적인 자연관, 음양오행육기에 대한 기에 대한 개념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음양오행육기의 조합의 결합이다라는 개념이 딱 잡히면 직관적인 인식이 생긴다고. 바로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인식이 생긴다고. 인식체계가 잡힌다고. 그랬을 때 천지사는 인체는
하늘의 기온과 땅의 기온과 서로 맞물려서 상응한다, 상통한다는 게 딱 잡힌다고. 그런 인체관이 딱 잡히면 어떻게 태양인인데 누구는 태양인이고 음이고 너 사람이 같지 않다고 했어. 다 틀려. 우리가 사상체질이라고 해갖고 이재마 선생님의 사상체질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사상체질은 이재마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황제내경에 보면 2000년 전에 오태움 체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태움 체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 태소음양인을 얘기하죠. 그죠? 태소음양인. 그죠? 태소음양인이 뭐냐 하면은 크게 태양인이죠. 태와 음이 만나면 태음인이 나오고 태와 양이 만나면 태양인이 나오죠. 그리고 소양인하고 음이 만나면 소양인이 나오고 소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소양인, 소음이 이렇게 해서 이게 사상 체질인데, 그죠? 이것도 음양에서 나왔다고 했죠. 음양남의 사상인데, 그죠? 양기의 기운이 가장 음기가 강한 사람이 태음인이고, 양기가 강한 사람이 태양인 체질이고, 양기의 기운이 좀 적은 사람이 소양인이고 음기의 기운이 좀 적은 사람이 소음인 체질이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 파동으로 태양인이다, 태음인이다, 소양인이다, 소음인이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품을 알 수 있는 거는 체질로 그냥 체형으로도 볼 수도 있고 얼굴 생긴 걸로 볼 수 있고 피부색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 외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알려고 하면 그 사람 맥도 봐야 되고 이 맥, 기가 허한지 실한지 몸이 찬지 뜨거운지 그 다음에 체형적으로 보이는 게 있죠. 몸이 말랐는지 습한지 뚱뚱한지 말랐는지 이런 거 보면 바로 보이는 체질이 있죠. 그런데 요즘은 음식을 서양식으로 먹어갖고 이 사람들의 체형들이 비슷비슷하죠. 그죠? 생긴 것들이 좀 비슷비슷해. 그래갖고 생긴 걸로다가 체질을 보기가 딱 정확하진 않다.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 보면 딱 아는데, 근데 이제 딱 보면 이제 요 사람은 요 체질은 절대 아니다는 딱 눈에 보이죠. 응? 그런데 이 귀로 보는 거야, 음양으로 보는 거야. 왜? 이 생김새를 보면 나오거든. 이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있죠. 간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야. 목기가 강한 사람들이라고. 이게 간하고 이 폐하고 대대관계가 됩니다. 이 크잖아. 얘는 태음인이고 음이 크고 얘는 양기가 강해다고. 그러면 음이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대적으로 여기가 약해요. 그리고 태양인 체질은 반대로 간의 기운이 약하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 소양인들 같은 경우에 심장 기능이 강한 사람들은 신장 기능이 물의 기운이 약해서 신장 기능이 약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신장 기능이 강한 사람들은 심장 기능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양인하고 소음인하고 대대관계가 있고 여기 태음인하고 태양인하고 대대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태음인은 뭐고 태양인은 뭔데? 그 태음인들이 성향은 뭐? 저장하려고 하는 기질이 강해요. 한국인들이 태음인이 많다고 그랬죠? 욕심이 많다. 나쁜 쪽으로 하면 욕심이 많고 좋은 쪽으로 하면 성실하고 근면하고 뭔가 지구력이 되게 좋아요. 지구력이 좋아서 성실해서 맡겨놓으면 자기 책임을 다 합니다. 대부분 대륙 지방의 몽골계 쪽이라든지 대륙 쪽의 계통의 민족들이 태음인 성향을 많이 띠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몽골 쪽, 원나라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침략받았고 몽고 반점도 있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음인 성향이 많다. 우리나라 60%가 거의 태음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태음인 성향들이 고민이 또 많아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잘 안 드러냅니다. 태음인 성향들이 좀 그래서 한국인들이 좀 배려심이 많죠. 그러니까 좀 도덕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모범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묻어서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자기 성향을 드러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성이 되게 좋아요. 왜? 간이 수용을 다 하거든. 다 빨아들여. 뭐 탄수화물도 빨아들이고 지방도 빨아들이고 혈도 빨아들이고 이게 장기에서 기운만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성향적으로도 드러난다고 삶에서. 그리고 물욕이 강합니다.
당연하지 있죠. 우리나라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해요.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잘 살아. 빨리 잘 살았다고 못 살다가. 저축심도 굉장히 많고 저장을 많이 하잖아. 그죠? 옛날에 IMF 왔을 때 막 집에 있는 금덩어리 다 빼갖고 국가에 해갖고 빚 딱 갚아버렸어. 그런 나라가 없어. 그럼 나라가 어렵다고 하면 딱 단결되고 쫙 하고 이제 좋은 게 굉장히 많다니까. 너무나도 부지런해서 타냐. 그래갖고 혹사시켜 생각도 많고 그래갖고 위암 환자들이 많죠. 위장 쪽에 생각이 많고 그래갖고 간암 환자가 많고 간 너무 혹사시켜.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암이 위암과 간암이에요. 왜? 태우민 성향인데 역으로 간 기능이 너무 좋아갖고 자기가 나빠지는지도 몰라 피곤한지도 몰라 그래갖고 그냥 과로 무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응? 반대로 이 태양인들은 간 기능이 약하니까 힘든 거 정말 싫어해. 무리를 안 해. 그래서 간암으로 죽을 일이 없어. 상대적으로 간이 약한데 취약한데 불구하고 태양인들은 간암으로 죽을 확률이 없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과신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야. 내가 만약에 간 기능이 좋다고 하면 나는 간에 병이 들 일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간암으로 죽을 확률이 높아요. 치우쳐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그러면 태양이는 뭐? 폐가 강하니까 발산력이 너무 좋아. 바깥으로 저장력은 없고 기를 저장을 하지는 않고 막 에너지 막 다 좋아요. 다 퍼주고 다 막 그래. 응? 게다가 망하는 수가 있어. 그래서 태양인들 중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는데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고 남을 너무 믿죠. 잘 퍼주고 저장을 안 하니까 저금은 안 하고 그냥 막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잘 살거나 무지하게 잘 살거나 쪽박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양인 체질들이. 예술인들이 그런 성향들이 많은데요. 태양인들 같은 성향에 발산력이 좋죠. 그리고 약간 금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울하고 약간 막 고독하고 막 이런 에너지적으로 이렇게 민감하고 감성적이고 이런 성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술인 성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귀어보면 대화해보면 대화를 좀 해보면은 이 사람 무슨 체질이다 무슨 체질 딱 나오죠. 소양인들 같은 경우나 소음인들을 딱 보면 보입니다. 소양인들이 보면은 뭐 그러니까 체격이 되게 크지 않겠죠. 손발이 크거나 그렇지 않아요. 말 그대로 양리니까. 내가 딱 보면 소양인처럼 보이죠. 태양이라고 비슷해. 중간에 있거든요. 내가. 태양인들이 보면 열이 많고 정의롭고 뭐 이렇게 발산력이 좋고 솔직하고 뒤끝이 없고 아싸라고 그 다음에 체형적으로 보면 크지 않고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삼각형, 역삼각형 어깨가 넓고 이렇게 골고루 발달되어 있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양인들이 보면 이쁜 애들이 많아요. 소양인, 소음인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미인들이 많다. 소음인들은 상대적으로 호리호리하면서 콜라병 몸매를 유지하고 피부가 촉촉하고 얼굴이 작고 이러면서 체형적으로만 보면은 일단 소양인, 소음인 눈에 딱 보여. 근데 태음인도 체형이 크다. 도라보통처럼 크다. 이 사람들 딱 그냥 보이는 거야. 습이 많네. 완전 태음인 체질이네. 근데 태음인이면서도 태양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소양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체형으로 볼 수가 없어. 태음인인데 체형적으로 보면 이렇게 호리호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부지런하고 음식 관리 잘하고 운동 많이 하고 땀 많이 하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체형적으로 봤을 때 태음인인지 몰라. 그래서 태음인이 사실은 가장 알기가 어려운 체질 중에 하나예요. 겪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체형적으로 이렇게 되게 비만인지 않는다면은 태음인인지 아닌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만 같은 경우는 100% 태음인이에요. 고도비만자들은. 왜냐하면 이게 태음인들은 뭐 가리지 않고 다 저장을 하거든요. 음식도 폭식도 할 수 있고 막식도 할 수 있고 과식도 할 수 있고 되게 저장력이 뛰어나거든. 그래서 비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음인들이나 소양인들은 비만이 될 수가 없어요. 소음인들이 소식해요. 약간 편식도 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고 뭐 이렇게 막 그치? 골라서 먹고 이렇게 하지 뭐 다다익선 내가 아무거나 막 음식 다 잘 먹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 체질로 그 체질에 따르는 병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그랬죠. 우리가 병은 먹는 음식에서부터 비롯된다. 먹는 음식,
병의 주요 원인이 있는데, 응?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이유가 있는데, 내적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음식의 영향이다. 예, 평생을 먹으니까 음식을 어떤 걸 먹었느냐에 따라서 음식 그 기와 관련돼서 내하고 맞지 않는 음식이라든지 좋지 않은 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먹어서 생긴 누적된 질환이 음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게 이게 노건상이라고 해갖고 과하게 일을 많이 한 거, 몸을 기를 혹사시켜서 오는 것들이죠. 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노건상 과하게 써서 오는 질환도 있지만은 요즘처럼 너무 몸을 편안하게 놔둬갖고 무기력증이 와서 생기는 기체로 생기는 질환이 더 안 좋아요, 사실. 사실은 적당히 나가서 활동을 하고 살아야 돼, 인간은. 활동을 하고 뭘 하고 그를 통해서 에너지만 쓰는 게 아니라 나가서 하면서 내가 에너지를 얻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든 뭐 취미생활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거는 필수 조건이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노건성은 너무 혹사하게 자기 에너지를 과시해서 그 이상으로 질을 뺐을 때 어느 순간에 그 질병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치명적인 게 칠정으로 온다. 생각,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정신세계죠. 예. 다만 이거는 제 스스로 안에서 일으킨 질환도 있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부모한테 받은, 누구한테 받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든, 누구한테 받든, 자식한테 받는 칠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가장 큰 질환들의 형태에 드러난다고 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도 하나의 기운이거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장기에 여기 다 배속이 돼. 아까 목화토금수 했는데 이 간, 만약에 분노나 이렇게 막 억울한 거 있어. 막 참아. 그러면 간에 여기 다 누적이 돼버린다고. 간이 이게 다 억눌려 버린다고. 그래서 간암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로를 해서도 생기는 거지만은 정신적으로 계속 참아서 그래. 안 좋은 소리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배려해 준다고. 그죠? 화를 안 내. 화를 안 내는 게 좋을까요? 화를 낼 만한 게 있으면 화를 내야 된다고. 건강하게. 분출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 화를 내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할까봐? 날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화를 안 낸다고. 응? 그러니까 막 큰 소리를 내고 안 좋은 욕을 하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자기 생각을 정당하게 억압시키지 말고 표출을 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근데 한국인들이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리고 특히나 여성들한테 그 위장병이나 간암이 많은 것을 옛날 유교사상부터 해서 계속 억눌렀거든. 여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성스러워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참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의 여성들이 위장병이나 간과 간질환 걸리는 질병들이 많다, 간암 환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심장 기능이 좋다고 해서 소양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심장병이 없다. 아니, 이 소양인들이 사실 심장 질환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심장이 너무 잘 뛰니까. 여기가 너무 발달돼 있어갖고, 그걸 과신을 해프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좋은데, 심장이 발달돼 있으면 되게 열정적이고, 안에서 이게 사랑도 많이 올라오고, 막티도 올라오고, 삶에 막 기운도 막 좋은데, 막 너무 좋아갖고, 너무 나대다 보면은, 너무 나대다 보면 훅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심장 기운 있는 사람들은 이 수에 가까운 생활을 해야 돼요. 밑으로 중심으로 내려와서 음과 양이 좀 화평해지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그 오태음 체질에서는 여기 음양 화평인이 여기 최고 좋은 거야. 태음인은 태양인 같은 태음인, 태양인은 태음인 같은 태양인, 소양인은 소음인 같은 소양인, 소음인은 소양인 같은 중앙에 음양이 화평한 게 가장 건강한 체질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소양인인지 알았는데 제주에서 8년 정도 있으면서 그때 그 팔체질을 분석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저긴 줄 알았는데 수민 체질이 됐더라고. 그래서 깜놀했죠. 원래 체질 잘 안 변하거든. 체질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잘 안 변한다라고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럼 일정 기간의 장기가 바로 안 변하는데
7년이나 8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먹는 습생이라든지 패턴이 바뀌면 체질도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걸 내가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뭐 보차 마시고 요가하면서 열을 다 뽑아내 버렸으니까 제주도 습한 지역에서 그죠? 나한테 딱 맞는 지역이 있죠. 저하고는 여기 체질이 안 맞아요. 대구가 경산이. 대구 이제 제주에서 살아봐서 그런지 제주는 딱 좋았어요. 내가 거기 습하면서 에너지가 내가 열이 많은 체질이다 보니까 너무 좋았었어요. 거기서 맘 놓고 수련을 해도 상기도 안 됐었어. 근데 여기서 조금만 수련을 해도 상기가 빡빡 올라오거든. 건조해갖고. 근데 자기하고 이렇게 기후가 맞는 체질이 맞는 저희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태음인 체질이 많지만 일본인들은 거의 서양인이 거의 60% 70%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보면 되게 걔들이니까 좀 호전적이죠. 일본애들 처음에 그냥 보면은 되게 예의 바르고 그런데 막상 딱 닥치면 그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서 호전적이죠, 그죠? 동양에서 가장 위험한 민족 중에 하나죠. 응? 그래서 뭐 동북아 공영을 하고, 2차 대전에 전쟁도 일으키고, 인간을 상대로 해갖고 생화로다가 마르타 실험도 하고 아주 독한 민족이죠, 그죠? 사실 지금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미국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도 사실은 그 베이스 자료, 기본 데이터 자료는 일본과 독일에서 2차 대전 당시에 나치가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생화 독가스 실험을 해서 인체를 발기발기 찢어갖고 실험을 한 결과물과 일본에서 관동군 애들이 한국인들, 중국인들 상대로 해서 생체 실험을 한 결과를 해갖고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일 수 있는가, 독하게 독약을 어느 정도 써갖고 어떻게 전기 이런 거를 실험한 데이터를 갖고 가져와서 미국에서 승전국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다 가져갔어요. 그 실험했던 애들도 사면 시켜주는 조건으로 데리고 가서 연구원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 병원을 세워서 생화학적으로 수술요법으로 해서 인간의 인체를 질병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에 원인 중에도 그 하나에 들어가죠. 대단한 거죠. 이미 100년 전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 생화학적으로라든지 우리 인체 해부학적으로다가는 모든 실험이 다 끝났어. 물론 뭐 그 이전에 2000년 전에 황제내경에서도 인체를 다 들여다보고 오장육부에 대한 개념과 심소장 서로 장부 관계, 표리 관계를 다 엮어서 이 기와 엮어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다 시스템화 해놨고 그런 게 나중에 이 경락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시스템으로까지도 연결을 해놔서 모든 질병을 기로 침이라는 게 침 꽂는 게 다 기 소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아프라고 꽂는 게 아니라니까. 막혀있는데 오수열, 침철이 목화 토고무수 이렇게 탁탁탁탁 해갖고 잡아서 꽂아서 기를 소통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기체. 우리가 감기 걸린 것도 사실은 여기 수족 발 이쪽에 수족 정혈 쪽에 이렇게 침 탁탁탁 꽂아갖고 피 조금만 한 방울만 딱딱 나면 딱 나. 감기도 기를 소통시켜버리면 날 수 있는 거라고. 열도 쫙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옛날에 그런 우수한 그 의학 수준의 동양의학 수준을 갖고 있어요, 사실. 아까 저기 우리 그 난 쌤이 그 얘기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되게 의식적으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워요. 젊은 세대들이 그게 나이 때는 병에 대한 개념이 없어야 돼요. 우리 20대 때는 혈이 넘치는 나이에요. 가장 인생에서 육체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가장 건강한 나이라고. 그때 건강하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무사한 질병이 딱 기다리고 있다고. 그 에너지적으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4728에서 7주기로 해서 4주기로 32 77 75 35까지 이 35살 나이에서는 정상적으로 만성질환은 없어요. 만성질환은 없다고. 그리고 이 나이 때는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 나이라고. 그거는 에너지가 최고 좋을 때라고. 그런데 사소한 무슨 맨날 유튜브 보고 뭐 해갖고 건강염려증에 걸려갖고 내가 무슨 이런 병에 걸려있는 거 하니까 뭐든지 이 병원 미리미리 조기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괜찮다고 해야 안심을 하는 그런 건강염려증 환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아. 젊은 애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이나 먹어갖고 에너지가 안 좋으니까 죽을 날 다가가니까 그게 걱정되고 두려워서 그런다고 이해는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불행한 거라고. 본인 건강을 위해서. 그랬을 때 만약에 병원에서 오진으로 인한 거라든지 탐욕스러운 의사들에 의해서 비즈니스니까 병원은 뭐 이거 또 어디가 안 좋더라 어디가 안 좋더라 계속 병자로 만들어서 거기에 걸려들어서 계속 본인이 병원 가서 먹지 말아야 될 약을 먹는다든지 수술을 하게 된다든지 했을 때 치명적으로 자기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갑상선 질환 그냥 심은데 말 안 하고 침묵 지키고 그냥 쉬면 된다고. 그제? 따뜻한 물 먹고 잠 푹 자고. 근데 병원에 가서 항진이 됐더니 뭐 저하가 됐더니 이 말에 그 말에 그 항진이 될 수도 있고 저하가 될 수도 있다고. 계속 항진돼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무리하면 황진되고 해서 우울하면 저하되고 그런 거라고. 그게 무슨 큰 병이라고. 그걸 계속 약을 먹으러 하는데 약을 먹고 앉아있는데. 그지? 소위 말하는 옛날에 그런 말 있지?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병이다. 의사는 병을 만들어주는 게 의무야. 건강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꼬투리를 잡아서 요만한 걸 잡아서 병명을 만들어서 무슨 병이 있네요? 이런 걸 해주는 게 병이고 병원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병원이라고 했잖아. 병이 있는 원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병원이라는 뜻이. 위험하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현대의학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까지 현대의학은 그 포장을 해갖고 자기들이 짧은 역사거든. 사실은 한 120년밖에 안 된 생화학, 석유 제품에서 뽑아낸 그 독성 물질로 뽑아낸 지금의 약은 생약은 양방에서 나오는 약은 자연에서 채취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허가가 안 나요. 다 독해야 돼. 부작용이 없는 만큼의 죽지 않을 만큼의 부작용이 없는 만큼의 독한 성분이어야 약으로 인가가 나. 제약회사 오너가 그런 얘기했어요. 모든 양방의 생약은 독약이다. 독해야 돼. 독하지 않으면 약으로서의 효능 가치가 없다. 왜? 두 가지밖에 없거든. 대증 치료 약이거든. 증세를 다운시켜주거나 업시켜주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머리 아픈데 개보리 먹으면 금방 안 아프죠. 그런 신비로운 약이 어디 있어? 그래서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신경을 딱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취 시켜버리는 거예요. 걔는 왜 머리 아파서 여기 올라오려고 하는데 걔가 살려고 올라오는 거라고 사실. 그걸로 안 죽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찬바람 좀 쐬고 호흡 좀 하고 그래 왜 머리 안 아파져. 그리고 머리 아픈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많다니까. 전날 술 먹어서 무리해서 잠 못 자서 돈이 없어서 애인이 나한테 스트레스 줬어? 뭐 이런 다양한 증세로 머리가 아파질 수가 있는데 똑같은 독약을 갖다가 탁 먹는다고 해갖고 그게 원인 치료가 되는 게 아니지. 그치? 애인이 도망갔어 나를 놓고 나를 배신해서 머리가 아파. 근데 개보리를 먹었어. 근데 머리가 안 아파. 그게 원인 치료가 됐나? 생각을 해봐. 그치? 안 됐지? 근데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개보리를 먹어서 머리 아픈 게 없어졌어. 생리적으로 신경을 확 죽여버린 거지. 그치? 놀래켜버린 거지. 어느 동물도 자기 몸에 그렇게 독한 생화학적인 합성이 된 그런 물질을 그렇게 다량으로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먹는 동물은 없어. 현대의학이 치료법이 그렇게 됐고 주류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간장하고 있는 제약회사나 병원들이 미국에 다 석유회사 재벌들이거든. 재벌이 만들어낸 그 현대의학은 재벌들이 만들어낸 의학이라고. 그래서 걔들은 돈 안 되는 거 안 돼, 안 해. 앞으로도 계속 백신 처맞게 할 것이고, 거기서 아마 희귀질환 많이 나올 것이고, 수술 환자 계속 나와야 걔들 그 큰 병원들이 먹고 살고, 큰 제약회사들이 계속 돈 벌고, 지배하고, 인간의 병으로다가 가장 병으로 불안감을 주고 공포심을 심어서 계속 통제하에 두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유명한 애들, 뭐 인지도가 있는 애들, 빌 게이츠라는 애들 갖다가 포섭해갖고, 우리가 그 팬데믹 오기 전에 벌써 2년 전에 빌 게이츠가 예언까지 했었어요. 몇 년 뒤에 바이러스 팬데믹이 온다고. 지가 무슨 예언가요? 그죠? 세상 사기꾼들이 무시고 짜고 치는 모습이죠.
하물며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대 자본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게 누가? 현대의학까지. 미국이 주류잖아. 미국이 전 세계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통제하고 주류 행세를 하고 있어요. 어? 이상한 나라죠? 이상한 사람도 대통령이 돼요. 트럼프 같은 사람도 대통령이 되고. 어? 자본만 있으면 다 돼요. 뭐 머스크가 돈 뿌려가면서 막 선거운동해갖고 트럼프를 도왔어요. 우리나라 같은 민주국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응? 자기네서 그렇게 하는데 자본, 돈이 되고 뭔가 통제가 되고 자기 이득이 된다고 하면 뭐든지 간에 조작할 수가 있어요. 조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니까. 응? 그렇지 않아? 자기가 깨 있어야 돼. 그걸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진리는, 본질적인 거는 사회에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깨어 있는 만큼 나를 지킬 수가 있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문제지만 나는 그런 걸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도 인지시켜주기 힘든 거거든요. 스스로 깨어나야 돼. 특히 이제 요가하는 선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가하는 선생들은 뭐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건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요가하는 선생들은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 마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에너지적인 측면까지.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인체관, 인체 기전에 대해서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 없이 사람 몸을 다루고 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 하기 싫으면 이런 거 모르려고 딴 일 하면 돼. 회사 생활하든지 딴 거 단순한 일 하면 돼. 요가 지도한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요가는 아무나 실현할 수 있지만 요가 지도는 사실은 아무나 하다 보면은 사람 몸을 망치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사람 몸 병들게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잘못 가르치면 사람들. 그게 까르마죠. 부정적인 까르마죠. 의사가 탐욕스러운 의사가 무능한 무지한 의사가 환자를 잘못 보면 그 환자를 죽일 수가 있다고. 그죠? 약물 부작용으로 죽일 수 있고 수술 부작용으로 아무것도 아닌 거 수술하다가 죽일 수도 있는 거야. 요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요가도 잘못하면 몸 망가져. 요가를 하면 몸이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몸이 안 좋아지는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깨 하면서 수술을 해. 어깨 찝혀갖고 맨날 점핑하듯이 빈야사 아시탄가 뭐 이런 거 하다가 아시탄가 이거 들으면부터 기분 나쁘겠다 막 그죠? 괜찮아. 난 다 알아. 나 알고 있는데 날 씹을 애들이 없어. 왜냐면 지금 아시탄가 1세대, 2세대 애들이 나한테 다 씹혔기 때문에 응? 걔들이 내 얘기하면 저 선생님 원래 저러니까 이래갖고 괜찮다고.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으니까 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가를 하면서 건강한 요가를 해야 된다고. 체조 같은 요가 해갖고 몸이 망가지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서도 그게 마치 근데 왜 하필 건강해요? 왜 그냥 하는? 엄나마 시바야.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빈야사라는 게 그게 약간 운동성이 있잖아. 체조식이 있죠. 그거는 원래 아사나에 없는 거야. 그냥 우리가 데모할 때 그 청소년들 소위 말하면 어린애들이 체력이 약하잖아. 근데 아시타는 오래됐잖아요, 사실은. 오래됐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그게 좋은 사람한테만 좋은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면은 정말 한 시간을 해야 돼. 아시탄가는 청소년 요가라고 내가 얘기했어. 청소년들한테 참 좋은 요가다. 그것도 제대로 해야 돼. 차투랑가도 제대로 해야 되고 제대로 하면서 우르두바 무카라고 완벽하게 해야지 어깨에 데미지가 안 온다고. 근데 체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르두바 무카 짜투랑가 하면서 어깨 다 씹혀버린다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다가 또 이제 점핑한다고 빈야사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은 반다 잡고 하다 보면 복부에 긴장된 상태에서 상부 흉식호흡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지침 현상이 생겨서 어깨 안쪽이 말려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극상근이 나중에 다 파열돼갖고 어깨 수술 다 들어가야 돼. 통증이 오고. 거기다 점핑하면서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면 더 문제가 생기겠지? 가뜩이나 무릎이나 발목 관절이 안 좋은데 접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십자인대 쪽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발목 관절 나가고 에너지가 중심에서 놀아야 되는데 어깨 쪽으로 올라가고 어깨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불안하다가 천각성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가 10년 이상 15년 가까이 한 원장들이 다 어깨 수술 2차, 3차 수술 받아. 그걸 갖다 인스타에 올리고 앉아있어 무지하게.
그래서 마치 훈장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련을 했어. 그러다가 이렇게 부상이 왔어. 이런데도 이 부상을 극복하고 마이소로를 가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셔갖고 너무 슬퍼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응? 샤라 주이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 그지? 나이 51에. 그지? 요가 안 해도 저기 요즘 치아 80은 사는데. 요가를 한 요가 대요가 하루 6파의 구루가 그렇게 일찍 급사를 하시면 그것도 병사로도 아니고 뭐 끙끙 앓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워크샵 아시탄가 빈나사 요가의 구루입니다. 그 미국에 워크샵 갔다가 저기 제자들하고 하이킹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갖고 돌아가셨단 말이야. 응?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서 내가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건강한 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 세상에는 다양한 구루들이 있어요. 요가 유파가 있고. 응? 난 다양한 요가를 내가 다 경험을 해봤잖아. 인도에서 존재하는 뭐 전통 요가부터 해서 보존 요가부터 아시탄가도 나도 해봤잖아. 2000년대 초반에. 맨 처음에 인도 요가를 하고 아시탄가 빈야사 요가 있었지. 나도 해봤다니까. 깔려면 내가 해봐야 깔 수 있지. 내가 알아야 깔 수 있지. 내가 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까. 그치? 빈야사 때 한번 까보세요. 그 빈야사를 까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좋은 것도 있긴. 체력 그 좋은 것도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나는 해봤기 때문에 이런 요가는 정말 청소년들 이제 성장기가 멈춘 애들한테는 체력 단련과 척추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소위 말하면 척추가 틀어지지 않도록 협착이 되지 않도록 이게 척추 측만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전구성을 좀 켜서서 청소년 애들이 항상 사춘기에 있기 때문에 이 신경이 되게 막 어디를 틀지 몰라. 그래서 아시탄가가 보면 프라이머리 빈야사를 하면서 체력도 키워주면서 전굴이 많잖아, 그지? 나 전굴 시리즈야.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좀 낮춰주면 애들이 좀 차분해진다고. 요가로 에너지를 뒤로 전굴을 많이 시켜주면 사춘기에 막 에너지가 폭발하는 애들을 해줄 수가 있다고. 그 사춘기 청소년들한테 아주 좋은 요가라고. 나는 이걸 전국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정말 할 수 있다고 하면 시켜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요가라고. 근데 일반인들한테 나이가 먹은 사람들, 척추라가 이미 정구라가 많이 와 있는 사람들한테, 관절이 퇴화가 온 사람들한테, 어깨가 다 굳어갖고 막 통증 있는 사람들한테 까르마를 다 뒤집어 씌우게 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걸 들이쳐쳐야 된다고. 후구를 해야 된다고. 정구를 너무 많이 해갖고. 정구라된 삶을 살아서 너무 에너지가 좀 떨어져 있다고. 그 사람들 반대로 뒤집어야 된다고. 거기다 몸도 안 좋다고. 이미 막 디스크 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자꾸 프라이머리 전구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아시탄가 하다가 디스크 수술 받는다고. 하물며 원장들이 맨날 프라이머리만 하다가 10년쯤 하다가 디스크 수술 받는 원장들이 생겼다고. 그걸 내가 알아? 본인들이 인스타에 올리니까 무식하게. 쪽팔리지도 몰라. 요가 선생님이, 요가 원장이 디스크 수술 받았다고. 병원에 입원했다 디스크 수술 받아서 못했다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 산하 선생님 오프셔 왔는데 저기를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막 슬프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도대체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응? 그 지금 이 인천철학 씨가 왜 그런 질문을 해갖고 말이야. 뭐 내 동영상을 뭐 그 사람들 볼게 알상하는 애들 볼 일이 없겠지만은 해도 상관이 없어. 나는 어떤 걸 비난하기 위한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나하고 내가 왜 그 시퀀스에 가서 맞춰서 내가 몸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은 사람마다 다 틀린데 체질이 틀리고 체형이 틀리고 척추 상태가 다 틀린데 그 고정화되어 있는 시퀀스에다가 왜 내 몸을 갖다가 맞춰서 하냐. 그게 좋은 사람 있고 해야 되는 사람 있고 반대 행법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럼 하타요가는 누구든지 해도 상관이 없어. 지가 할 만큼 하면 되거든. 그리고 이 몸의 균형을 다 기우비 전굴로 해갖고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한다고. 그래서 노인네하고 어린애하고 초급, 왕초보, 초급, 중급, 고급, 숙련자 다 섞여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계별로 다 있으니까. A, B, C, D로 해갖고 지금 할 만큼 다 들어가면 돼. 해보자. 그래서 그런 거야. 원래 요가가 하타요가라고. 그 요가에서 어떤 스타일로 어떤 시퀀스의 흐름대로 내가 요걸 짜서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수업 스타일이야. 그
그날 회원들 상태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역으로도 갈 수 있고 순으로도 갈 수 있고 하는 건 그때 학생들의 역량이나 수준에 따라서 하는 거지 하나를 딱 정해놓고 누구든지 간에 여기다 갖다 딱 맞춰서 수련을 해야 된다? 이건 삶이 종교랑 비슷한 얘기야. 응? 그렇지 않아? 웃긴 얘기라고. 하타요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무슨 요가야? 요가는 그냥 전체적으로 가는 거지 부분에서 이렇게 고정화된 상태에서 그 틀에 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고. 응? 여기도 보면 지금 체형적으로 보면 다 틀린데 응? 비숍 말론 애들이 있고 인도 애들 청소년 애들이 그때 그 100년 전에 만든 시퀀스라고 그게 아시탄가 빈자세요가 시퀀스가 그때 당시에 2차 대전 때 저기 벵갈로 그쪽에 굶어 죽어나갔을 때 500만 명 이상 아사드 할 때 애들이 가뜩이나 인도 체형들이 보면 삐죽 말르고 손발 가늘고 길고 그런데 못 먹어갖고 거의 아사 직전에 있는 애들한테 시킨 시퀀스라고. 응? 그 시퀀스를 지금 100년 후에 좀 잘 먹고 잘 살고 통통한 동북아 체형들이 그런 요가를 하고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는 사람들이 되게 요가 한다고 해서 되게 똑똑하지 않아. 그럼 맹신도에 빠지는 애들은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무식한지 알아? 무식해서 빠지는지 알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많이 빠져요. 그죠? 많이 빠져. 왜? 믿음이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분석할 필요 없어. 종교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왜? 어째서? 이렇게 얘기하고는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 무조건 다 믿어야 돼. 그냥 믿어야지. 그거를 반박을 하거나 하면 안 돼. 근데 의외로 사회교육을 받을 만큼 받은 사람들이 그런 데 많이 빠진다고. 대학원 나왔다고 똑똑할 것 같아? 그건 상관이 없어. 여기 지식을 많이 채운 거하고 본질을 보는 눈의 지혜가 열리지 않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초등학교만 나와도 지혜가 열린 사람들이 있어. 대학 안 가도 고등학교 졸업했어도 본질을 보는 눈이 있다고. 근데 대학원까지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왔는데도 본질을 보는 눈은 닫혀 있다고. 그냥 지성이 오염돼서 지식이 오염돼서 계속 주입식 교육만 받았는데 계속 집어쳐넣는데 지식만 집어쳐넣는데 거기에만 매몰돼 있지 정말 본질을 지혜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요가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요가를 하면서도 정말 본질을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요가를 해야 된다니까. 자기만의 요가를 해야 돼. 나의 요가를 해야 된다니까. 누구를 위한 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숭배를 하기 위한 요가를 하는 게 아니야. 요가는 요가가 무슨 종교야? 가서 구루라고 해서 막 가서 스승한테 가서 무릎 꿇고 구루? 구루라는 거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거든. 구루는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 구루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후에 있는 지금 현재 진행형에서도 정말 그 사람이 수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 사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정한 구루인지 수행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왜? 지금은 몰라. 딱 포장을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 어떻게 생을 마감하느냐를 보면은 진정한 수행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수행자는 일반인들하고 틀리죠? 그죠? 니야마가 돼 있어야 돼요. 그건 아시탄가 수련한 사람들이나 요가 수련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니야마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있어. 그치? 알죠? 근데 그게 100% 지킬 수가 없으니까 수련을 하면서 수행 에너지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니야마가 따라가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하면서 수행을 하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게 힘드니까 요가 수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거, 계율적인 거, 사실 규범 이런 거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를 따르는, 많은 수행자가 따르는 구루가 니야마 수행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구루라고 칭송하고 칭호한다는 게 되게 어리석은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구루가 될 수가 없어, 나는.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니까, 우리는. 그런데 구루감이 안 되는 사람들도 구루라고 칭호를 하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하타요가의 대부인 한준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은 지금도 구루라고 하죠. 하타요가 하시는 분. 왜? 그분은 지금 그렇게 살아요. 현재 진행형이야. 근데 그분도 이렇게 살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아니다 하면 구루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수행자적인 마인드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죠.
잘 가시고 계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 있는 자리에서 다르마를 다 하고 있고 자기 까르마를 풀어내고 자기 다르마를 하고 계시고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계속 하고 계시고 제자들을 케어를 하고 계시고 욕심을 안 부리시고 더 물질적으로 땡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안 하잖아. 옛날부터 처음에부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더 끌어당길 수 있는 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잖아요. 소박하게 요가도 계속 했잖아요. 그 공간에서 간판도 없이 뭐도 없이 바깥으로 나가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돈 벌려 돌아다니지 않고 헐떡거리면서 돌아다니지 않고 그 죽기 직전까지 요가 지도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수행을 또 깊이 하셨고 육체적으로도 늦게까지도 계속 하셨고 근데 젊은 나이에 구루가 돼서 수행도 안 하고 물질에 탐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워크숍을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 구루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요가 선생님들의 의식 수준은 굉장히 낮다.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분석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남들이 좋다면 다 따라가. 그냥 남을 비난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은 일정 부분의 어느 수준의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의 레벨 이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인이라고 하죠. 그죠? 공인이라고 하면 공인에 맞는 그 사람의 규범과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다가 그 요가 자격증 공인이라고 하잖아요. 걔들 스스로 옷을 놔줘 다. 우리 공인 티처라고 얘기하잖아. 공인 티처는 무슨 공인 티처? 공인이라는 건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구라치고 앉아있다니까. 자기들끼리만 공인이야. 그럼 공인에 다운 행세를 해야 돼. 응? 공인에 다운 처신을 해야 되고 그 구루는 공인과 같은 수행 마인드를 보여줘야 되고 끝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엄격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각자의 그 개인 능력들이 다 떨어져요, 사실은. 그게 이제 레벨의 편차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가를 해도 요가를 하는 진정한 그 의식적인 레벨의 편차가 있어요. 그 영적인 레벨이지. 아사나를 잘한다고 해서 요가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사나는 유연하면 다 잘할 수 있어. 근데 잘하는 만큼 의식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못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게 몸도 이게 에너지적인 거니까. 수용성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자기 스스로 그런 영적인 지혜로운 문이 열리지가 않으면 쟁의밖에 안 되는 거지. 나영아, 분석 잘할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할까? 빈자사 문제점 몰라? 본인이 빡시게 해봤어야지. 부상도 당해볼 정도로 좀 빡시게 해보고 했어야 돼. 하다가 뭐 부상 당해본 적 있어? 없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럼 끝까지 뭘 좀 해봤어야지. 좀 한번 좀. 하타요가를 좀 끝까지 한번 해봐라 해볼게. 어떻게 생각하니? 뭐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신랑도 없지 애기도 없지 엄마 든든하게 요강 이거 얼마나 좋니? 와 이 요강 같은 데 애가 빵빵 오르는데 너무 조건이 좋아야 이게 수련을 안 한다니까. 조건이 좀 안 좋아야 열악해야 좀 이게 뭔가 이게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있는데 그치 부잣집 애들이 보면은 열심히 살려고 안 하잖아. 약간 좀 이렇게 부족하고 좀 어려워 봐야 이렇게 막 좀 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너무 좋으니까 이 여건에 좋은 여건에 이게 안주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야. 우린 부모가 요만큼도 돈을 안 보태줬거든. 근데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지가 스스로 찾아서 막 인도까지 찾아가고 제주도까지 찾아가고 이래 한단 말이야.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든든한 백이 있단 말이에요. 뒤에 선생님처럼 든든하게 팍 밀어주는 든든한 후견인이 있는데, 응? 응? 앞으로 수련 좀 열심히 좀 해오고, 응? 뭔 얘기하다 이런 얘기까지 몇 시냐 지금? 참. 그치? 4시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 그치?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 야, 그러니까 뭐 이번 주 4주에 뭐 4번 하는 거에서 뭔가를 깨달을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말고, 그냥, 좀 최소한의 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은 조금만 좀 교정만 좀 해봐라.
이게 세뇌돼갖고 계속 지금까지 봤던 거, 유튜브로 봤던 거, 뭐 세상에서 뉴스로 봤던 거, 뭐 인스타로 보고 이런 거에만 이게 오염돼 있지 말고, 그러니까 본질을 보는 눈을 키우라고. 본질은 어디 있어? 옛날 과거로부터 이렇게 올라가 보면 성인들한테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경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는 정말 진리만 담아놨다고. 이 검증이 된 것들이거든. 누구한테든지 간에 받아들이는 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놨는데, 무지에서 이 후대들이, 자손들이 무대에서 그거를 꺼내서 들여다보고 활용을 못하는 것 뿐이야. 어? 그 길을 활용해라고 우리 한글에도 온천지 길을 갖다가 섞어놨잖아. 뭔 세상을 길을 보라고, 너도 길을 보고. 그랬는데, 이게 뭐 맨날 길을 쓰지 않고 맨날 병원에 가서 독한 약이나 먹으려고 한다고 약국에 가갖고. 응? 음식 잘 먹고, 그지? 음식 긴데 식당이 병 고쳐주고 있다고 한의원이 병 고쳐주는 거 아니고, 병원은 약국이 사람들 몸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지천에 널려있는 맛집의 식당들이 음식 잘하는, 몸에 건강한 음식 만들어주는 데들이 사람 몸을 고쳐주고 있다고. 지금 내가 몸살기가 좀 있어? 감기약을 처먹어? 열 조금 내려간다고 하겠지. 근데 또 올랐다 내렸다. 지금 몸 독한 약 집어쳐넣어갖고 간 해독시켜야지. 간에 안 좋지. 심장 기능도 떨어지겠지? 그지? 신장에서 해독시켜. 독한 걸 막 해독을 시켜버려야 되니까 간, 심장이 망가지겠지. 그래서 그게 약물 부작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막 몸살기가 있어. 국밥집 가갖고 따뜻한 돼지국밥에 있잖아. 수육에 해갖고 소주 한잔 해갖고 딱 따뜻한 거에서 먹었어. 집에 가서 참 저 개운하다니까. 뭐가 더 좋냐고. 내 같은 소주까지 먹어도 괜찮아. 왜? 적당히만 먹으면 돼. 왜냐하면 술은, 음식의 술도 상화, 소양상화 안에 한기를 촥 풀어낼 수 있다고. 내 안에 있는 내기가 바깥에 한기가 침입을 해서 기온이, 열이 떨어졌어. 몸에 열이 떨어져서 오는 게 감기라고. 면역력이 떨어졌어. 내가 내기가, 내 안에 열이 많고 내기가 강하면 바깥에 한기나 안 좋은 바이러스로부터 내가 침해받지 않는다고. 이 싸우는 과정에서 열이 날 수가 있지. 열 나는 게 뭐 대신 줄 알아? 열 나도 돼. 일부러 열을 내서 땀을 내서 한기를 빼야 돼. 근데 열을 내리는 약을 주잖아. 해열제를 확 줘버리잖아. 그래서 약 감기약 처먹으면 7일 만에 나. 안 먹으면 5일 만에 나.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리고 그 부작용은 뭐? 감기약 얼마나 안 좋은 건데. 그 부작용은 내 간과 심장을 젖먹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그런 거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래서 이런, 뭐 의사만 의학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제주의 한준 선생님은 스스로 침도 넣고, 그분이 한의대를 나오신 분도 아니고 침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비염을 한 방에 장침으로다가 혈제를 꼽아서 치료를 해줍니다. 한 방에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10만 원씩 받고,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괜찮아. 지나가니까 10만 원씩 받고 그때 돈을 좀 버셨어요. 그래 제주 수무이 나갖고 한의사들이 그 사실 고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도 못하는 걸 그렇게 하니까 와서 무릎 꿇고 저희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 요가만 하시면 되죠. 그것까지 하면 되십니까? 저희한테 가르쳐 줄게요. 안 그러면 저희가 고발 안 할게요. 이렇게 협박을 한 거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협박. 그래서 뭐 선생님도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비법을 가르쳐 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이게 동양학의 혈자리나 이게 우리 몸의 나디, 요가에서 얘기하는 나디라는 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그죠? 나디가 우리 몸에 7만 2천 개가 있대. 시바상이타에는 32만 개가 있다고 하고, 한의학에서는 365개의 혈자리와 12경락과 기경팔맥과 도합 다 합하면 한 20몇 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촘촘하게 네트워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그런 그 에너지가 흐르는 선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 촉지할 수 있는 사람, 체득을 한 사람들은 사실은 뭐 요가 수련을 깊게 해서 에너지 나들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잘 알겠죠. 한의사들은 몰라요. 그 혈자리는 미역의 혈자리라는 걸 알지만은, 경락선은 알지만은 본인이 체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말 여기다 침을 꼽아갖고 병이 날 수 있는지 기가 소통이 되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침도 그렇게 잘 넣을 수 있는 환자들이
그 명의가 별로 없어요. 보통 뭐 임상을 해갖고 임상을 한 30년 정도를 해야 한의사가 다양한 환자들 경험을 해봐봐야 명의가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갓 한의대학교 나온 애들이 뭐 나가서 병원 차려갖고 해봐야 이거 다 돌팔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 걔들도 개념이 없어. 이걸 뭐 내 치료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확신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한의사 누가 갑니까? 한의원에 누가 가 병원에? 한의원 안 갔지. 다 양반 가지. 그죠? 그냥 한의원에 저 나이 먹은 할머니들이 나가죠. 만성질환자들 그죠? 가서 어떻게든 그냥 침이라도 한 대 맞고 그냥 물리치료라도 받고 이러려고 갔지. 근데 실제 정말 명의라고 하면 내가 아는 한의사들은요. 한의사들 중에 내가 한의사들하고 이게 교류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같이 강의도 하고. 예? 그분들은 기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인데 불치병 치료를 합니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불치병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로 한의사들이 만약에 요가를 한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요가를 이렇게 하타요가를 깊게 수련하면 정말 그 만성질환자들을 거의 치료 다 해낼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의사들이. 그리고 또 요가 또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한의사가 될 일은 별로 없겠지만 또 사실은 우리가 뭐 사람 몸을 의학적으로 이걸 치료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깊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사실 그 요가원에 찾아오는 저희 회원들이 보면 다 몸이 안 좋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럼 병원 다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양방이고 한방이고 다 돌아다니다가 수술까지 다 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다 해결해야지. 뭐하러 요가원에 와서 그동안 안 됐던 게 다시 개선되고 회복이 되고 할까요? 그 원인은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요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기전을 여는 그런 행법들, 임동맥을 여는 행법들, 척추 각성시키는 행법, 본성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행법,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기니까, 기덩어리니까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약을 준 것도 아닌데, 내가 요가 시간에 무슨 독한 생화약을 독한 약을 준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요가하면서 왜 몸이 좋아졌을까? 그죠? 그 생각을 해봐봐. 몸이 좋아질 일이 없는데. 병원에 가서 약이나 먹어야 되는데 독한 약 먹고 수술해야 좋아지는데 요가했는데 왜 좋아졌다고 하지? 이제 그런 얘기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라고. 몇 시? 나는 더 해주고 싶어도 빨리 끝나고 어디 뭐 약속들 있지? 자 여기까지. Next time.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